네, 안녕하세요. 김우탁 노무사입니다. 이번에는요, 그 노동경제학을 넘어서 일단 2차 시험, 우리 시험 2차 시험에서 이 표준점수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시험을 봄에 있어서 뭐 꼭 뭐 알아야 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알고 나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거시적인 공부 방법을 유추할 수 있는 건데요. 의외로 이게 시행이 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정보가 좀 깊게 돌아다니지 않는 거를 제가 이제 뭐 강의 생활을 할 때도 많이 느꼈는데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 근거 규정은요, 우리 시험, 그러니까 우리 공인노무사법, 독립된 자격사법인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4조의 2에요. 2항에 나와 있어요. 그 1항은 1차 시험에 대한 점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2차 시험인데 2차 표준점수제와 1차 표준점수제는 수학적으로 거의 동일하지만 그 평균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약간 다른데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2항의 내용을 보시면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에 대해서 해당 위원이 채점한 전 답안지, 여기 전이 온전자가 쓰여 있고요. 이하 시험위원별 답안지라 한다 해서 뭐 표준 편차, 평균 점수, 그 다음에 노동법은 150점 만점이니까 1.5를 곱한다 해서 어쩌고 저쩌고 돼 있죠. 그리고 이 수학에 대해서 약간 좀 거부감이 강하신 분들은 여기서 바로 이제 읽기를 포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제가 법을 그대로 갖고 온 건데 일단은 노동법은 1.5로 돼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고 여기에 50점이 들어간다라는 걸 한번 보세요. 그럼 제가 그 좀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은 표준점수제 개요는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요 한글 파일은요. 제가 예전에 노동경제학 강의를 할 때 그 당시 수강생분들한테 배포하고 설명드렸던 자료예요. 자, 보시면 표준점수제는요, 그러니까 우리 공인노무 사건은 평균을 무조건 50점으로 기둥 딱 박아가지고 좌우로 밀착시키는 거고요. 표준 편차는 10점이 되도록 강제로 조정하는 점수제입니다. 이게 뭐 수학능력 시험이나 여러 가지 시험 등에서 각각 표준 점수제라고 불리우는 건데 우리 시험은 평균 50, 표준 편차 10점이고요. 그 다음에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 필수 과목의 평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평균 점수는 가변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특징은 2차 시험은요. 1차는 선택 과목만 표준 점수로 조정을 하지만 2차는 전 과목, 모든 과목에 대해서 표준 점수를 적용을 하고요. 각 과목별로 채점위원이 3명이 원칙이기 때문에 채점위원별로 표준점수제를 적용한 후에 그 다음에 나누기 3으로 해서 평균을 적용을 하는데 합격자 발표 때 보시면 이 3배수, 그러니까 3명의 점수가 합산이 된 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거를 3으로 나누시게 되면은 본인이 100점 만점 중에 뭐 60점인지 몇 점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준점수제 산정 순서는 이거는 이제 그 공단에 인력공단에 이제 슈퍼컴퓨터가 잘 해줍니다. 근데 일단은 개괄 한번 보시게 되면 그 채점위원이 3명인데 A, B, C가 있다라고 볼게요. 그리고 응시인원은 그냥 그 제가 예전에 노동경제학 그 표준점수제 드릴 때 했던 250명이라고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제 위원별로 당연히 그 날 데이터로 싹 이제 위원님들이 채점을 해줍니다. 그래서 원점수를 추출을 하겠죠. 그리고 평균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그냥 250명이라고 하는 인원수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학창 시절의 평균으로 나눠요. 자, 그런데 이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는 수학적으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좀 보기 싫으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내생적으로 생긴 거고요. 그리고 우리 시험은 n 나누기 1로 산정을 하는데 이걸 통계학에서 t분포를 가정한다라고 봐요. 그래서 슈퍼컴퓨터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루트가 씌워져 있는 이 산식으로 조정을 하는데 이 루트를 씌운 이유는요. 여기에 제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위를 다시 맞추기 위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진짜 표준 편차가 나와요. 그랬을 때 마치 정규 분포와 t분포를 조정하는 것처럼 이 지금 날 데이터를 가지고요. 일단 평균이 제로고 표준 편차가 1인 분포를 일단 컴퓨터가 조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값을 z값이라고 봤을 때 이 z값에다 이제 여기 잘 보실 게 10을 곱하시고요. 이제 z값에 10을 곱하시고 거기다 50점을 더한 게 우리 수험생분들이 나중에 합격자 발표 날 받는 표준 점수예요.
자, 이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분포를 만드는 작업인데, 자, 이거를 식을 풀어서 쓰면 여기 나와 있는 이 6번이에요. 그럼 제가 그 강사 생활할 때 매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여기 있는 요 수식을 보시게 되면요. 이 평균, 뮤라고 읽는데 이 평균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받는 표준 점수제는요. 평균 값에 반비례해요. 평균에 반비례하니까 그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다 망했다. 그러면 표준 점수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해당 과목의 표준 편차가 분모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표준 편차하고도 반비례를 해요. 그래서 이 표준 편차가 낮을수록, 그러니까 한 기둥에 많이 몰려 있을수록 표준 점수는 잘 나오고요. 많이 퍼져 있으면은 이게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점수가 크기 때문에, 아니, 표준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 거의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 점수가 50점이었다. 그 말은요. 그 제 점수가 본인 점수가 그 과목의 평균 점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 있는 AI 값에 제가 뮤라고 하는 값을 받았어요. 전 과목 그 과목의 평균을 받으면 이게 다 제로화 돼 가지고 표준 점수는 50점으로 딱 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게 표준 점수인데 요 세 가지는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수험 전략적으로 어떻게 좀 가져가시면 되는 거냐면요. 일단은 가상의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자, 노동경제학처럼 점수가 고득점자에 몰려요. 그러면 왼쪽 꼬리 분포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분포 같은 경우는요. 결론만 보시게 되면 원점수에 비해서 비교적 많이 하락을 해요. 그래서 제가 노동경제학 강의를 드릴 때 원점수를 올리면 좋죠. 100점 받으면 제일 좋은 건데 이게 거기서 많이 올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기술적으로 좀 많이 하락하는 성향을 보이는 게 노동경제학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좀 다른 과목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시간이 많고 뭐 100회독씩 하셔서 전 과목을 다 보는 게 이론적으로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비교적으로 봤을 때 대칭적인 분포다라고 하게 되면 원점수의 분포와 크게 차이가 없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 꼬리 분포는 시험이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저득점이 많고 고득점이 작은 경우가 이게 수험생 입장에서는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원점수는 그 하위에 위치한 원점수는 상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위에 오타네요. 위치한 원점수의 하락폭이 가장 적어요. 통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시험이 너무 어려웠다. 그러면 표준점수제는 긍정적인 영향이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는 나타나지 않는 분포인데 양봉형 분포라고 해가지고요. 이 기둥이 이렇게 두 개씩 나타나는 경우인데 이 경우가 사실은 가장 이제 표준점수제는 가장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이거는 제가 표준점수제를 설명을 드리기 위한 이론적인 거고요. 실제로 제가 모의고사를 이렇게 뭐 200명 이상 돌려봤을 때 이런 경우는 나타나지 않은 걸로 제가 확인이 됐으니까 아마 우리 실제 시험에서도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드리면요. 여기 위로 가서 정리를 드리면 우리 시험 2차 시험의 표준점수제는 이와 같이 지금 산출을 하는 거고요. 이 평균이 수학적으로 내 점수가 그 과목 평균이었다. 그럼 제 표준 점수는 50점이 나올 거고요. 평균과 표준 편차에 비해서 반비례하니까 알려진 바와 같이 시험이 너무 어려웠을 때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뭐 너무나 원론적인 얘기지만 각 과목에서 원점수를 어쨌든 상위에 위치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여기까지가 공인노무사 시험 2차 시험에 대한 표준점수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